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안질환에 걸렸지만 생계가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이 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치료를 위해 나선 곳인데요. 정유린 기자입니다. 눈에 안개가 낀 듯한 갑갑함에 급격한 시력 저하까지 겹쳐 올 초 병원을 찾은 김시민 최춘자 씨 부부. 원인은 백내장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포기하려 했지만 한국실명예방재단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먼 곳은 안경을 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거든요.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좀 더 견뎌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 세상을 새로 본 듯한 느낌으로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안과 질환인 백내장의 경우 우리나라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14% 정도가 걸린 경험이 있었고 특히 노인성 백내장의 경우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자칫 실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의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녹내장까지 진행되고 수술하기 매우 까다로운 수술 이후에 합병증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안과를 찾아서 꼭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처럼 백내장과 녹내장, 망막증 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정부와 손잡고 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3천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는데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어린이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의 성인,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해서 수술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술비 중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단은 국민의 눈 건강을 증진하고 실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해 4,200여 명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대회가 있죠. 지적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인데요. 인천에서 2015 수도권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교 남인천 캠퍼스 본관 2층 시청각실에서 열린 2015 수도권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제과제빵 부문경기. 이날 19명의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케이크빵에 크림을 올리고 밀가루를 이용해 동물 모양 쿠키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모습은 여느 전문 제빵사, 제과사 못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인천직적장애인 복지협회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는 기본 직종인 기기조리, 데이터 입력, 공제, 제과제빵과 특화 직종인 포마트, 시범 직종인 바리스타 등 6개 종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특화 직종인 포마트는 2인 1조로 짝을 이뤄 참여했으며 대회 처음으로 팀별로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날 총 18명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직종별 대회 입상자는 상금과 상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특히 기본 직종 금상 입상자에게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됐으며 바리스타 직종 입상자에게는 한국외식음료협회에서 스페셜 바리스타 자격증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기기조립 동상을 수상한 부천 상원고등학교 이동규 학생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소감을 밝히면서 다음 대회에서는 더 높은 성적을 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방학 동안 계속 연습 많이 좀 해보니까 기기조립 대회에서 좀 해볼만 했어요. 더욱더 열심히 해서 다음 대회에서도 꼭 우승할. 한편 이번 대회의 부대회장을 맡았던 정성기 인천광역시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회장은 상을 떠나서 참가자들이 연마한 기술들이 직장 및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적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생활 및 취업을 기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우리 국민의 약 80%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을 주제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화 설문조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개개인이 노력할 경우에 계층 상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 81%가 가능성이 작은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계층 상승 사다리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약 46%가 고소득층 세금 확대를 통한 중산층과 서민의 복지 확대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창출 등 소득 증대와 사교육비, 주거비 등 지출 부담 완화가 뒤를 따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심장질환을 대상으로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심장 통합진료를 마련합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심장통합진료를 도입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이 모두 선택 가능한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해 관련 전문가가 함께 협의하고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심장통합진료 적용 기준을 신설하고 스텐트 급여 기준의 의무화 조항은 삭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을 20년 동안 가입한 수급자가 받는 월 평균 연금액이 약 80만 6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6월 기준 20년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80만 6천 원이고 15년 가입자는 월 평균 48만 5천 원, 10년 가입자는 월 평균 28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단은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모두 합친 국민연금 누적수급자는 415만 1,05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앞으로 제도가 성숙하면 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해 2020년에는 593만 명, 2025년에는 799만 명, 2030년에는 1,0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장애인연금 점자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점자 안내서를 제작해 이달부터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제도 안내서를 점자본과 음성 파일로 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점자 안내서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조해 민간 협동으로 제작했고 전국의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맹학교, 점자 도서관 등 300여 곳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는 베넷 저고리. 이 베넷 저고리를 학생들이 손수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 산모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방학이 끝나지 않았지만 교실에 모인 아이들, 여학생뿐 아니라 장난기 가득한 남학생들까지 335 모여 앉아 바느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만들고 있는 건 아기가 태어나 처음으로 입게 되는 옷인 베넷 저고리. 행여 갓난아기의 예민한 살결이 다칠세라 서툰 솜씨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다금질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습니다. 비록 삐뚤빼뚤하고 이상하게 만들었어도 언니, 누나가 만들어줬으니까 좀 예쁘게 입어줬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베넷 저고리뿐 아니라 모자와 딸랑이, 턱바지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신생아용품은 취약계층 산모에게 전달됩니다. 비록 값이 비싸거나 시중 제품에 비해 모양이 좋진 않지만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며 만든 학생들의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친구들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잘 입힐 거예요. 감사합니다. 경기도 내 11개 시군에서 2,500여 명의 학생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신생아용품은
오는 11월까지 500여 명의 산모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환절기에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1년 중 9월이 비염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 인원이 최근 5년간 9월 평균 진료 인원이 전월보다 2배 이상 많았고 3월에 30% 이상 증가를 보였습니다. 평가원은 9월에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이 시기에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인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평가원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절기 꽃가루 등이 많이 날리는 기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구류 청소 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 문제에 대한 개개인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자원봉사 청년 포럼인 인사이드 청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인사이드 청춘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종로구청이 메르스로 피해를 본 연극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찾아가는 이동극장을 운영합니다. 연극인들은 12월까지 종로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찾아가 연극놀이와 연극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숭실대 부부가족상담연구소가 부부와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무료 상담에 들어갑니다. 상담 신청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미사강변 도시 A4블록 아파트 장애인 특별 공급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 세대주나 세대원이면 청약 저축가입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읍면동장과 복지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 안전망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과 제공,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편 내용, 정보시책 등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복지TV 부산지사와 대동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과 시설의 공동 활용, 각종 사업 공동 추진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골칫덩어리 두 형사 정진과 유민. 이들에게 최악의 범죄 조직 보스를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떤 외압도 받지 않는 특별한 수사팀에 투입된 두 형사. 법보다 주먹에 통하는 세상을 향한 그들의 통쾌한 액션이 시작되는데 코믹 액션 영화 치외법부. 주연을 맡은 임창정과 최다니엘은 엉뚱함과 댄디함을 오가며 극과 극을 달리는 변신을 보여주는데요.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는 강렬한 메시지와 함께 가슴을 뻥 뚫어줄 코믹 액션을 선사합니다. 청각장애인 집안에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고등학생 폴라. 평소 마음에 두고 있는 남학생이 가입한 합창부에 들어가 우연히 노래의 재능을 발견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인생을 뒤바꿀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지만 폴라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데 프랑스 자국 내에서 700만 관객을 사로잡은 영화. 음악적 재능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한 소녀와 가족의 성장기를 코믹하면서도 감동적으로 다뤘는데요. 팝댄스부터 샹송까지 다채로운 사운드 트랙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스타 연출가 김광보가 서울시 극단장 부임 후 선보이는 첫 작품 나는 형제다가 9월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막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되고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내 초연되는 뮤지컬 신데렐라가 9월 12일부터 서울 충무아톨 대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공자는 하얀 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원조 꽃미남 가수 심신, 한국의 마이클 잭슨, 박남정 등 7, 80년대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가요 톱10 콘서트가 다음 달 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의사 출신 장관이 아닌 국민의 장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국민의 장관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